문모닝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알겠다. 문나이트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알겠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게 문재인 대표님에 대한 네거티브를 깬다라는 그런 취지의 코너라서 다른 분 네거티브는 안 하려고 하는데 워낙 이분이 왜곡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분은 존경할 것도 많고요.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코너 제목은 박지원 그는 왜 문재인의 스토커가 됐나. 인데요. 박지원 그는 왜 문재인의 스토커가 됐나.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박지원 대표는 대단히 존경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전 네. 민주당 네. 새정치민주연합 예. 기억하기도 싫은 그 시절에 그 투덜이 의원들을 몽땅 다 끌고 나가셔서 지금의 지지율 50%의 민주당 집권 정당 민주당을 만드는 초석을 다지신 분이라 평생 까방권을 드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 같은 거 쓸 때도 이분은 제가 이렇게 뭐 비판 같은 거 안 합니다. 아니 저는 존경하신다 그래서 가끔 놀리긴 하지만 그래서 진지하게 시작하셨군요.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건 순전히 제 지난 시간 우리가 너무 방방 떠서 그런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을 잘 모셔서 네. 국민의 정부를 잘 이끄셨고 네. 그런 역량이나 역할은 충분히 하신 분이죠.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님께서 존경한다는 말씀하셔서 존경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그러니까 업적이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예. 근데 이제 다 그거는 투덜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고맙다. 그건 정말 고마운 거고요. 지금 진짜 고맙죠. 예. 근데 일단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네. 이 방송은 제 개인 방송이 아니니까 네. 우리 문지기님들 속 시원하게 네.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정말 탈탈 털어주시는데 조금 전에 저도 개인 방송은 아니지만 예. 조금 전에 고 기자님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입니다. 예. 예, 그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보통 아침 7시쯤에 네. 첫 트윗을 올립니다. 트위터. 예, 네. 트위터, 페이스북에서도 올리고 예. 주로 트윗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7시요. 7시면 이제 딱 아마 출근하려고 차를 딱 타시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이 조직을 시작하는 거예요. 문모닝을 시작하는 거죠. 예. 하루를 문재인 대표님으로 시작하는. 예, 바로 거의 눈 뜨자마자는 아니고 집 네. 나오자마자 차 딱 올라타고 예. 한숨 딱 돌리키고 스마트폰을 딱 열고 네. 바로 이제 문재인 어쩌고저쩌고 시작하시는 이게 거죠. 출근 업무 개시 중에. 예. 네. 그리고 당사에 도착하시면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는 거의 민주당 무슨 위원회 특위 회의 같아요. 문재인 언급 특위. 예, 온통 문재인 얘기밖에 안 했는데 거기는 거기 최고위원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거 하죠. 네네. 거기서도 문재인. 네. 또 TV 인터뷰하면 거기서도 문재인. 왔다 갔다 기자들 인터뷰하면 거기서도 문재인. 온통 하루 종일 문재인 갖고 사시는 분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 저희가 문재인 대표님한테 편파성을 지향하는 방송이긴 한데 네. 저희보다 더 애정이 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심지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예, 심지어 네. 이분은 그 작년 2016년 12월 31일 마지막 트윗도 문재인 대표에게 보내는 문화인수를 올리기도 했어요. 송년 트윗. 예. 송년 트윗도. 송년사를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야, 이 깊은 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네, 금년 보내면서 확실히 밝힙니다. 문재인 전 대표 대선에서 국민의당 힘 합치길 기대라는 자막 뉴스에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 금년 말씀을 내년에는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변 보냅니다. 라는 게 이분의 2016년 12월 31일 송년사였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이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지기 여러분들 박지원 대표한테 세미나일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반성합니다. 우리 아무리 문재인 대표를 줘도 이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보통 한 해 마감 인사를 하면 가족이나 연인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 소중한 송년사를 문재인 대표에게 보내는 거죠. 보통 이때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기억나는 뭐 이렇게 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거나 뭐 이렇게 신세진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날 이제 저녁에 그런 연하장 형태의 올렸다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마지막 문화 인사를 올린 거죠. 네. 이분을 보면 그 안도현 시인의 시가 생각나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박지원 대표 함부로 까지 마라. 너는 그렇게 출근길에서 회의 시작할 때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슨 행사에서 잠들기 전에 심지어 송년 인사까지도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애타게 불러봤느냐. 죄송합니다. 이러지 못했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분 반 정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반도 못 따라갈 만한 분인지 도대체 어떤 활약을 하셨길래 그랬는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표에서 한 얘기들을 네. 모아보면 뭐 거의 매일 일일 최소한 3건 이상이니까요. 아니 일일 30세끼도 아니고. 예, 일일 3건 이상 같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이럴 때 쓰는 말이네요. 밥 먹듯이 한다. 예, 진짜로 밥 먹듯이 합니다. 네. 수백 개도 나올 텐데요. 네. 최근에 나온 것만 좀 모아봤어요. 네네. 탄핵이 인용되면 문재인 공포증이 올 것이다. 이건 2월 18일 날 한 2월 얘기인데요. 18일 날. 예. 탄핵이 인용되면 문재인 공포증이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문재인 공포증이라는 게 뭐죠? 설명을 들어보면 네, 설명을 들어봐도 잘 모르실 겁니다. 워낙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아, 네. 탄핵이 인용되면 분노와 불안이 혼란과 불안으로 옮겨가서 결국 문재인 공포증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분이 부연해서 한 얘기가. 그래도 무슨 말인지 예, 모르겠네요. 이 얘기는 국민들이 네. 문재인 대표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요? 에이 설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긴 있죠. 애를 쓰는. 예. 예. 뭐 그거야 뭐. 네. 예,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아마 다 그렇다고 생각을 이제 일단 해놓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말 맞춰가는 겁니다. 예. 예,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막 혼란이 오겠죠. 막 분풀이도 하고 또 막 우리는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주 차분한 상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불안한 상태가 되면 네.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불안이 막 폭발을 해서 막 그 불안이 공포로 발전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한 비교 우위론으로 국민의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 뭐, 야, 이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예, 그러니까 말이 되려면 이런 거죠. 비가 오면 땅이 진흙탕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진흙탕을 걸으면 발이 젖고 네. 발이 젖으면 발이 싫어지고 예. 그럼 발을 씻어야 되고 네. 이건 다 논리가 네, 이어지는 맞죠.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건 하나하나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재인 대표를 불안해하며 탄핵이 인용되는데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예. 그게 왜 또 공포로 이어져 가는지.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렇다 이제 치고. 이분 하시는 말씀 중에 한 30% 정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실수를 자아내는 네. 그런 얘기죠. 대통령이 돼서도 문제가 되면은 문자 폭탄으로 린치할 건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 어제 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악담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이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표를 때리게 하는 이유는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다음에 우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렇죠. 것도 있지만, 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네.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노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재인 이퀄 문자 폭탄, 지지자들이 한다고 하는 네. 문자 폭탄 테러단의 대장.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표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문지기님들에 대한 모욕.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범죄 단체의 수괴쯤으로 이제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예. 그 요거는 대부분의- 이해했어요. 예, 대부분의 목표는 그런 이제 프레이밍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문재인 영입 인사 전인범 사태는 박근혜식 인사다.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이제 이 사태, 박근혜 사태 이후로 정치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박근혜 같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아,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나요? 일반 예. 끔찍해라. 그래서 이제 예. 그 문재인 대표를 자꾸 박근혜 같은 존재로 예. 프레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친박, 친문 이걸 동일시하는 프레임이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말도 잘 못하고 네. 토론도 잘 못하니까 남이 써준 원고를 읽는다. 즉 최순실이 쓴 원고를 박근혜가 읽는 식으로 남이 쓴 원고를 읽는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야, 이거 완전 허위사실 유포인데요? 그렇죠. 예. 예. 아니, 뭘 남이 써준 걸.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박근혜와 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악담의 취지는 방금 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재인 대표님을 박근혜 씨와 동일한 사람으로 계속 엮으려는. 이미지화하려는 예. 네, 그런 것이다. 예. 네. 그런 것이고 다음에 안희정 선의 발언 자꾸 변명하면 문재인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돌려가기죠. 안희정 지사님이 문재인 대표님처럼 훌륭해진다는 말이에요? 정말 훌륭한 해석이네요. 근데 이게 말이 안 연결이 안 되는데. 저 고마운 말씀이네. 예. 문재인 대표가 계속 공격을 하면 예. 대부분 무시하지만 가끔 어떤 그 해명 내지 네네. 반응을 하시죠. 네. 그러면 그 말도 안 된다고 또 변명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이퀄 변명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프레임. 그것도 프레임이죠. 예. 프레임이면서 안희정을 까는 듯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까는.
돌려가기 기법을 시전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뭔가 생각하고 이게 나름 상당한 이 묘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거. 아, 잘 보셨는데 이분의 특징이 예. 자기가 말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언어의 마술사쯤으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되게 즐겨요. 아,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문재인은 문러리다. 네? 문러리. 문러리? 힐러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앞서지 결국은 진다. 아니 힐러리처럼 이렇게 지적이고 교양 있고 품위 있고 이 얘기. 또 될 수가 있겠지만, 예. 이게 하긴 이제 근데 좋은 얘기를 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고 음. 힐러리가 샌더스한테도 막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네. 트럼프한테도 결국은 진 것이 네. 기득권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말씀 죄송합니다만 예. 문러리 힐러리랑 같으면 힐러리는 근데 그 나라 선거제도가 그래서 그렇지. 그렇죠. 직선제였으면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이건 칭찬. 이겼습니다. 예. 결과적 칭찬. 이거 본의 아닌 과실에 의한 칭찬. 예, 예. 본의 아닌 그런 칭찬이 되겠습니다. 기가 차서. 결국은 이제 될 거란 얘기죠. 우리 그렇죠. 우리 대표가. 직선제니까 이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다 득표를 얻을 것이다. 굳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지원 대표의 어록을 살펴보면 네. 뭐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고요. 네. 하루 일과를 통틀어서 몇 번이고 이렇게 문재인 대표를 언급하면서 스토킹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이밍의 목적인 것이죠.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정도가 네, 아니라 네. 어떤 이미지를 딱 고정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친문 패권주의라든가 대통령 다 된 줄 안다. 이런 얘기를 꼭 낍니다. 네. 빠지지 않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교만하다든가 네. 오만하다든가 네. 박근혜를 연상하게 한다든가 네. 혹은 또 조금 아까 살펴본 변명을 잘한다든가 네. 이런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단점을 과장되게 강조하거나 또 있지 않은 이미지를 가공해서 더 씌우는 것을 상징 조작이라고 하죠. 네네 조작이죠. 또 원래 상징 조작이라는 건 이제 그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격화하고 네네, 그런 걸 상징 무상화하고. 조작이라고 하는 것도 예. 상징 조작이라고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상징 조작이라고 하죠. 네네. 맨날 그렇게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네. 물론 문재인 대표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중에 악권인 발언이 듣기 싫은데요. 그럼 뭐 말까요? 아니요. 그래도 뭐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예, 이건 네. 저도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뭐 다 말도 안 되고 헛된 얘기고 이제 그런 걸 다 알고 들어도 네.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이긴 그런데도 압권 있다. 합니다. 예, 네. 바로 문재인 대표는 프롬프터 쓰더라도 토론에 응해야 된다라는 뭔 얘기요? 말입니다. 그 덧붙이기를 예. 언제까지 최순실이 써준 원고 읽는 대통령이 필요한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당 내에서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토론이 그쵸, 우리 진행되고 있어요. 녹음하고 시간에 하고 있는 있는데 예, 이 시간에. 자꾸 토론 빨리 해야 된다고 막 조르고 네. 그걸 마치 문 대표가 그걸 기피하는 것처럼 네. 그것도 일종의 프레이밍인데요. 네. 그런 움직임이 있죠. 거기 이제 편승하는 거예요. 그게 저번에 황교익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황교익 그때도. 선생님 사건이 나니까 그때도 그랬고요. 예, 그것도 이제 토론이 아니었고 네. 예, 그냥 대담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황교익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취지로 그 대담 출연을 거부하신 거를 가지고 토론을 기피한다. 네. 예, 그렇게. 검증에 임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코멘트를 해서 KBS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예, 괘씸하게. 그렇게. 얄미워서 아주 그냥 나 그때 그러니까 둘 다 얄미운 거죠. KBS도 얄밉고 박지원도 얄밉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의원님 지금 말씀은 얄밉다고 하시면서 상당히 목소리는 차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네. 박지원 스토킹의 악담이 거의 예술적인 견주로 승화된 케이스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론을 회피한다는 그런 프레이밍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프롬프터를 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이 써준 원고를 읽는 사람이라는 네. 그런 프레이밍이 들어가 있죠. 네. 그 남이 써준 원고를 읽는다는 것은 컨텐츠가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예. 됐고 아는 그리고 게 또 없다, 이제 뭐. 그 부연 설명을 통해서 박근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프레이밍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의 프레임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권이라고 네, 하셨군요. 아트입니다. 아트. 그거 칭찬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버릇 나빠지는데 그러면. 악담의 아트. 예. 그래서 제가 메시지 전문가이긴 한데 네. 이렇게 한 문장에 예. 네 개의 악성 프레임을 농축시켜 놓은 메시지는 이건 저기 그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좀 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이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가글이라든가
구치제거제라든가 구강을 좀 청소하는 입이 더러워졌을 테니까. 예. 네. 그걸 들으면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에 부합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뭐 프롬프터가 웬 말입니까? 예, 뭐 그래서 누가 그냥 원고를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비한 그런 독설밖에 없어요. 네. 근데 테크닉으로만 보면 제가 아트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네. 뭐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프레이밍이건 상징 조작이건 어쨌든 단 한 가지라도 사실에 기초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키가 작다라든가 난폭하다든가 혹은 막말을 많이 하는 주로 이제 독자자들에 네, 대한 네, 그런 거 그렇게 네. 한두 가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확고한 어떤 그 팩트 그걸 토대로 풀어나가야지 그렇죠. 예. 그 프레이밍이든 상징 조작이든 그것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살펴봤지만 프레임이나 상징 조작이라는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어떤 정보 유통이 지금처럼 그렇게 거의 네. 완전히 개방되다시피 하지 않을 때는 이런 네. 것이 가능했죠.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되고 그렇죠. 있거나 그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예, 그럼 뭐 문재인 대표가 남이 써준 원고만 읽는 데더라. 그렇죠. 또 뭐뭐 하여튼, 했대더라. 뭐 하면 프롬프터만 네. 보고 한대더라. 아, 하면 그런가 보다. 예. 근데 지금이야 예. 라디오만 틀고 인터넷만 하면 네. 문 대표가 막 유창하게 얘기하고 예. 썰전에서 막 재밌게 얘기를 하고 네. 동영상 많지. SBS에서 예. 또 이렇게 차분하고 유쾌하게 하고 그러니까 눈을 뻔히 보는데 이게 네. 먹힐 리가 없죠. 그렇죠. 예. 예. 이런 완전히 허구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네거티브나 네. 뭐 프레이밍이나 상징 조작은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진 원래 문재인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의 네. 그런 성향을 강화할 수는 있어요. 뭘 봐도 싫고 뭘 해도 싫고. 네. 예. 그냥 무조건 싫은. 네, 그럼 뭐 그분들은 진위나 사실은 전혀 안 따지니까요. 네. 자기 기분만 따지니까 네, 네. 기분 좋고 예. 그런 성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도층이라든가 문재인 대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네. 좀 알까 말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네. 그냥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늘 알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그 중도층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진 않는데 네. 확장시켜 나가야지 되는데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강하지 않은 분들, 그리 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확장을 하는데 좀 그럼요. 걸림돌이 될 수가 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예, 이것을 그 해소하는 방법은 네. 이와는 다른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자꾸 더 긍정적으로 알려주는 수밖에 없죠. 이것은 뭐 대응을 한다거나 네. 뭐 공격을 한다거나 네. 해명을 한다거나 이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문 대표 토론 잘하세요 이렇게 나갈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냥 어저께 썰 좀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든가 뭐 이런 식의 네. 말을 계속 이제 그 바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하던데 이게 문재인 대표님을 시쳇말로 까면 예, 자기들이 이렇게 막 인기나 이런 게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오히려 우리 문 대표님을 건드리면 예,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런 거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좀 제가 볼 때 이번 선거의 특이한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선거에서만 볼 수 있는 네, 그 전까지는 사실상 네거티브 없이 선거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거티브가 필수였어요. 네,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리라고 우리가 기대는 했지만 네거티브가 안 먹혔으면 좋겠다, 네거티브가 네. 없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긴 했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었고 그렇죠. 근데 우리 민주당 내 경선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네. 물론 이 정도 우리 박지원 문재인 가방권자. 스토커의 문재인 성애자 예. 정도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우리 걱정하던 예. 기대하던 것보다 좀 많이 나가기도 했죠. 네, 네, 근데 희한하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만 까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 정도로 크고 그리고 좀 깨끗했으면 예, 좋겠다. 그 기대주 가장 큰 기대주인 문재인 대표를 얼만큼 지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네. 그런 분들의 이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 같은 코어 지지자보다도 네. 이게 라이트 지지자나 좀 주변에 계신 분들 네, 네. 아직 판단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영향이 가는 것이죠. 음.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예. 가장 기대주인 문재인 대표를 저런 식으로 건드리는 건 용납을 못하는 거죠. 비판을 하려면 네. 제대로 사실과 팩트의 근거를 두고 비판을 해야지. 네.
내가 봐도 여기서 보니까 이렇진 않던데 왜 저렇게 얘기하냐, 저거 거짓말 아니냐, 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문재인 대표의 존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편파 방송인 걸 감안하더라도 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예, 사실인데요. 진짜 특수한 존재시죠. 예, 이런 네. 분이 사실 없죠. 그렇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예, 60평생을 예. 그렇게 깔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남을 위해 어려운 삶을 살면서 네. 원리 원칙 흐트릴 일 없이 예. 뭐 재산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 진짜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오다가 먼지도 안 나오는 이런 분을 이제 털 건 전생밖에 없는. 예, 예. 이 정치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박지원 대표 얘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박지원 대표만 이러는 게 또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모든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예. 우리가 예. 그 사람들의 메시지에 대응을 하고 뭔가 또 반격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대개 이런 박지원 대표 같은 이런 식의 허언을 하고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부풀리고 하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형태였죠. 네. 우리가 다들 그래서 정치권을 혐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구정치죠. 예. 예.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이 가깝게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 자녀들이나 어린이들한테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게 하려면 이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지 돼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겁한 역사를 종식시키고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대통령이 되셨듯이 네. 올바르고 정의롭고 또 착하고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그 증거를 남겨놔야지 된다. 이 새 시대의 첫 차가 되어야 예. 한다는. 그런 네. 측면의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식의 네거티브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기필코 그냥 우리가 누가 좋아서 찍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얼굴 잘생긴 것도 중요하죠. 네. 똑똑하고 예. 이런 분을 내가 좋아하는 내가 팬으로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는 이 차원이 아니라 네. 우리 역사와 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네. 이런 사람 이런 박지원 대표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쫙 가라앉고 예. 쪽을 못 쓰고 힘을 못 쓰고 이런 세상이 되려면 문재인 네.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든 좀비에 들러붙는 걸 다 떨쳐버리고 뭐 무슨 부산행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우리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문지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문재인 대표님을 위한 지극히 편파적인 방송 더불어 포럼 공식 팟캐스트 방송 달이 빛나는 밤에 더불어 문답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이슈는 경선입니다. 박사모, 일베, 다른 정당까지 민주당 경선에 들어와 대대적인 역선택 투표를 벌일 태세입니다. 이럴 때 우리 문지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경선에 많이 참여해야겠죠? 우리 자신이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주위에 참여를 권유하고 독려해주세요. 참여 방법은 다 아시죠? ARS 번호 1811-1000번, 1811-100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이 제일 빠르고 간편하다고 하네요. 보이는 ARS를 이용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죠. 투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RS 투표와 투표소 투표가 있는데요.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가급적 ARS 투표를 선택하시면 보다 쉽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방법. 그 첫걸음은 국민경선인단 참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문지기 여러분들께서는 문재인 대표님을 위한 지극히 편파적인 방송 더불어 포럼 공식 팟캐스트 방송 달이 빛나는 밤에 더불어 문답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예,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요새 그 박지원 대표 밀고 계시는 게 특검 연장이 안 되니까 이게 문 대표님 탓이다. 예, 문재인 대표님 책임져라. 예, 기승전 문재인이죠. 힘 빠져. 네. 네. 이거 왜 자꾸 이런 주장을?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랑 그 국민의당이 네. 탄핵에 들어가기 전에 네.
총리부터 교체하자고 이제 그랬었어요. 네네네. 근데 네. 이제 이분 말로는 네.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거부해서 총리 교체를 못했다. 그래서 결국 황교안 총리를 유임시키는 바람에 특검위원장이 거부됐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중간에 너무 생략된 것 같은데요? 이거 생략도 아니고 그냥 예. 툭 비약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네. 되는. 예. 한마디로 주접입니다. 주접. 주접. 예. 일단 결론 나왔고요. 예. 네. 그러면 이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 예, 그 더 심한 거는 네. 이분이 그 3월 1일인가 2월 28일 날 당내 무슨 행사를 하면서 당내 네. 이렇게 뭐 교육 같은 행사였어요. 거기서 예. 추미애 대표랑 문재인 전 대표가 네. 자기한테 그랬대요. 박근혜 탄핵시키지 말고 아예. 그러니까 2일 날 12월 2일에 상정을 하면 예. 그 탄핵안이 처리가 못 되니까 네. 아예 그 탄핵을 시키지 말고 네. 그러면 광화문에서 막 부글부글 할 거 아니냐. 네. 청와대로 그냥 쳐들어가자. 엎어버리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박지원 대표가 자기가 그랬다. 박지원 왈, 네. 박지원 세드 자기가 듣기를 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 법적 조치가 진짜 쓰기 아, 싫어요. 추 대표님 그렇게 얘기했다. 네, 자기한테 아, 그래요? 문 대표도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막 어거지를 피고 있는 건데요. 아니, 그거를 왜 또 근데 자기네 당 무슨 연수하는 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 얘기만 하지? 자기들이 건수 잡았다고 지금 열심히 불을 지피고 있으니까 아, 예. 그 자랑삼아 얘기를 한 거죠. 네네. 네. 띄우려고. 네. 그 총리 교체와 관련해서는 예. 총 3번의 큰 국면이 있었어요. 예. 예. 첫 번째는 10월 24일에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가 오픈됐죠. 작년 10월 뒤집어지지 24일.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앞에 이제 뭐 미리니 케이니 이런 의혹이 막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그 실명은 안 나왔지만 그 실무자가 혹은 저 최순실의 측근이 얘기하기를 최순실의 취미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고치는 거다. 예. 예. 다들 기가 막히듯이 예. 뭔 소리야? 그리고 예. 별소리를 다 하네. 그 뭐 국정감사가 국정조사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하니까 네. 그때 이원종 비서실장이 뭐 조선시대도 네. 있을 수, 뭐 중세시대라 그랬나?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다. 예. 그러던 것이 네. 사실로 드러난 거죠. 헉이죠, 헉.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의혹들이 다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는 막 강력한 의심이 생겨서 네. 막 뒤집어진 그런 그 시점이죠. 그게 10월 24일이죠. 10월 24일. 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오리발 내밀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바로 그냥 자기가 연설문 좀 고치느라고 누구한테 줬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또 이제 네. 국면이 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리해지니까 네. 다 막 하야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러고서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민주당에서는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이선을 물러나고 네. 진상을 규명하고 네. 그래서 그 규명된 진상에 따라서 뭐 하야를 하든지 네. 탄핵을 하든지 예. 이렇게 이제 하자.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해결을 우선 모색을 네. 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한답시고 총리를 김병준 국민의 예. 교수를 네. 총리를 지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네. 새누리당이랑 청와대에서 지명하는 총리가 무슨 거국 중립 대각이냐. 그러니까. 야당이 협의를 해서 네. 이런저런 과제와 함께 대통령 이선으로 물러나서 권한도 조정을 하고 네. 뭘 하고 뭘 안 하고를 조정을 하고 야당에서 추천을 해서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가 중립 대각이지 당신들이 무슨 중립이냐. 네. 라고까지 보기 드물게 격앙된 분위기로 네. 그 답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 킬 네. 됐죠. 다이. 예. 네. 그래서 그때는 박지원 대표도 다 똑같이 다 킬한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더군다나 네. 이때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지명되기 한 2, 3일 전에 네. 안철수 대표가 그 국민의당 맞아요. 비대위원장 예. 영입한다고 해서 네. 막 또 시끄러웠던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양반이 박근혜가 총리 하려니까 낼름 그냥 오케이를 한 거예요. 예. 얼마 이런 배신자. 얼마 쓰시라겠어요? 예.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대로. 우리한테 올 것 같더니. 네, 박지원 대표는 박지원 대표대로 완전히 국민당 병신 된 거 아니에요. 더 열받은 게 제일 열받아 한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와 이제 김병준 총리를 한번 써보자라고 도모했던 사람들의 의중은 문재인 대표 약 올리는 거였거든요. 김병준 허긴 예. 참여정부 때 핵심 멤버였으니까. 예. 그렇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국민의당 엿먹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완전히 이제 단호하게 킬을 했었어요. 예. 국민의당이 더 세게. 예. 예. 그러고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네. 계속 또 저 중립내각 요구로 나오고 하니까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네. 총리를 지명을 해서 예. 헌법에 따라서 예. 내각을 통일하도록 하겠다라고 네. 한 거예요. 예. 말이 멋있는 거 같죠? 예. 그냥 총리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총리. 그렇죠.
고급 중립 것도 아니고 네. 무슨 물러나지도 권한을- 않을 거고. 무슨 뭐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내치 외치 이런 것도 없고 예. 그냥 국회 수출해주면 자기가 총리 임명하겠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가자.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것도 단칼에 킬했습니다. 전부 다. 알아듣기 쉽게 내가 다시 얘기해 주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또 예. 딱 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킬하기 전에 네. 킬하기 조금 전에 박지원 대표가 이런 식의 묘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요? 국회가 대통령의 함정에 빠졌다. 국회가 대통령의 함정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굉장히 말을 멋있게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그런 표현인데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 하면 네.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총리 추천을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총리로 세울까? 그걸 받아들인다면 논의가 네.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뭐 민주당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뭐 임시 관리 총리니까 국민의당에서 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정당과 관계없는 누구를 세울 수도 있고, 예. 그럼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뭐 이러면서 뭐 나도 박지원 대표가 지휘를 자기도 뭐 이렇게 제안 받았고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손학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때 그 얘기 나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 야권이 네. 자중질환이 생겨서 아. 탄핵까지 못 몰고 간다. 네. 그런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네.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이고 무슨 그러니까. 함정이에요, 함정은. 예. 이거 게다가 지금 본질은 지금 누가 총리가 되느냐가 아니고 대통령이 지발로 물러나가냐 예. 쫓아내느냐 이건데. 그게 문제인데 예. 지금. 네. 근데 그 그냥 싫어 하면 그만일 걸. 예.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좀 함정에 빠져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항상 이 제3당이 캐스팅 보트를 주잖아요. 이때 엄청나게 막 그냥 좀 연로하신 분한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까불었죠. 그러다 망한 겁니다. 박지원 대표가 국민의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도권을 쥐고 국민의당이 그런 뭐 전국을 주도하고 네. 사실상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으면 민주당에서도 진짜 뭐 총리 자리 뭐 욕심 부릴 거 뭐 있겠어요. 예. 예. 그럼 김종인 대표 골치 아픈 그 사람 줄 수도 있고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였거든요. 또 탄핵이 되든지 그러고 나면 국민의당과의 협조가 중요하니까 국민의당 키워주고 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탄핵안 상정할 때 네. 의안 설명을 국민의당 김관영 부대표가 예,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죠. 기회를 예. 준 거죠. 네. 쓰기는 금태섭 의원이 쓰고 예. 민주당에서. 역사적인 기회를 국민의당 의원한테 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맞아요. 국민의당을 배려할 가치도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 네. 진짜로 그 함정에 빠지면은 네. 국민의당 살판 나는 거죠. 그래서 제발 함정에 좀 빠지고 싶다. 같이 좀 빠지자. 뭐 이런 얘기 하는 네.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딱 또 킬 됐습니다. 다이. 투다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죠. 이런저런 사실이 네. 처음에는 연설문 정도밖에 없었는데 예. 연설문 유출, 네. 그다음에 인사자료 유출 이 네. 정도밖에 없었는데 예. 미르케이 관련하고 예.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등등 막 터지기 네. 시작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삼성 국민연금 뭐 이렇게 나오고요. 맞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제 처음에는 10월 24일 당시 때는 하야 탄핵 얘기는 안 나왔었고요. 예. 하야 여론이 40%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국민 여론이 그렇게 비등해 있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표는 이미 일정 시점부터 당이 하는 대로 네. 그걸 뒷받침하는 역할만 했어요. 네. 앞서가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네. 앞장서서 또 분위기 네. 잡아가고요. 환상의 콤비네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제1당이잖아요. 네. 일당으로서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자유롭게 막 쳐나가주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 뒤에서 받쳐주고 네. 신중하게 잘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한 11월 20 며칠 되니까 막 그 하얀 내지 탄핵 여론이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쪽에서 배째라로 나간 거예요. 예. 법대로 하자. 예. 그래, 탄핵해봐. 좋다. 탄핵해봐.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탄핵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야3당 대표회담을 대표회담하고 원내대표회담을 이렇게 계속했죠. 네. 요때 박지원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빠지고 싶었던 그 함정,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총리 추천을 요구했다. 네. 이게 지금도 유효하니까 네. 우선 황교안 총리를 둘 수가 없으니까 예. 총리부터 바꾸자라고 네.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우리가 당신 파면시키려고 그러니까 네. 총리부터 바꾸고 파면당이다. 미쳤어요? 그걸 왜 하겠어요? 왜? 네. 예. 그 누구를 이제 어떤 집에서 강제 퇴거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집수리 좀 해놓고 나가라. 도배장판 다 네, 해놓고. 도배 좀다 해놓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대표가 아무리 들어도 얘기가 안 되니까 예.
어쩌자고. 예, 들어주지도 않은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박 전 대표 손 들고 예. 그래 이제 더 이상 자기도 고집 안 하겠다 네. 하고 정리가 된 거예요. 아, 깨끗하게. 예. 이게 이제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황교안 총리가 유임되고 예. 탄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걸 가지고 자기와 국민의당이 그렇게 총리부터 바꾸자고 그렇게 막 그냥 목 놓아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들어주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를 주접이라 아니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기들이 두 손 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네. 국민의당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12월 2일 날 상정을 하기로 야삼당이 합의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박근혜가 3차인지 4차인지 담화를 해서 예. 자기 고치를 국회에 맡기겠다. 네. 일정과 네. 뭘 제시를 해주면 네. 법질세 맡겠다. 네. 자기가 그리고 새누리 쪽에서 뭐 4월 하야 뭐 좀.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비박 의원들이 예. 이제 뭐 이제 잠깐 기다리자. 네. 그래서 상황이 확 바뀐 거죠. 네. 12월 2일 날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됐어요. 근데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한다. 네. 어떻게 되든 네. 한다. 국민의 명을 받고 우리는 한다. 네. 라고 그냥 세게 단호를 져서 갔고요. 예. 그리고 비박 의원들 막 압박을 했죠. 네. 네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갈 때가 아니다. 네.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캐스팅 못이냐. 너네는 부역자야. 역사의 명을 받고 동참해라. 이 맞아요. 나온 거죠. 네. 박지원 대표는 아유 무슨 소리야. 그들 없으면 아무도 안 되는데. 네. 이러다가 진짜 탄핵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그까지 아닌데 아니 그 지금 비박 의원들이 칼자루 죽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얘기 됐으니까 네. 저 12월 1일 하지 말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결국 과반수가 넘어야지 상정을 하니까 네. 무산된 거죠. 예. 그래서 막 엄청 얻어맞고 뭐 아마 그 문자 폭탄 얘기 제일 세게 맞은 게 하태경 의원 다음으로 이분 같은데요. 아, 막 그래요? 3만 통을 받았다 그러는데 와. 문자 폭탄을 야, 메시지를. 그거 유료 문자였으면 예. 꽤 좀 올랐을 텐데. 예, 그래서 그때 국민의당 지지도가 폭락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지지도가 지금껏 올라가질 않아요. 그게 올라가면 인륜에 반하는 거죠. 아니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기 문 대표님 스토킹만 하는데 올라갈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아는데 그게 예. 잘 안 돼요. 아. 예. 자기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게 그냥 트라우마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예. 자기들이 이 일을 안 하고 9일로 미뤘기 때문에 탄핵이 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누구도 안 했는데 네. 탄핵안을 상정하게 되면 72시간 내에 의결하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4시간부터 72시간 그렇죠. 사이에. 12월 2일 금요일 날 오후 2시나 3시나 상정복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들어오면 의결 정도수가 안 되잖아요. 네. 회의가 속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대기 상태가 되죠. 예. 그러면 그 12월 2일이니까 3, 4, 금, 토, 일, 월요일 2시까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은 원래 네. 이제 그렇게 했다면 네. 대기하고 새누리당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냥. 네. 필리버스터 하듯이 농성하면서. 그러면 12월 3일 날 그때가 최대 인파가 촛불 집회 할 맞습니다. 때잖아요. 화가 네. 나가지고. 네. 그럼 그들이 광화문에서 130만이 모였을 수도 있고 네. 여의도로 몰려와서 130만. 그때 여의도 가자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바람에 비박이 놀래가지고 9일로 동참하겠다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130만, 150만이 모였으면 새누리당 의원들 들어오죠. 네. 12월 3일이든지 12월 4일이든지 탄핵안이 가결됐다면 탄핵 인용 벌써 끝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다음 주에 되냐 안 되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빨리 됐던 네. 거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 때문에 탄핵이 됐다고 또 우기는 9일날 이나마 예. 탄핵이 가결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자기들 때문에 늦어진 거지 자기들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네. 예. 그 생각만 원통합니다 진짜. 이미 벌써 이제 운영되고 대선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시점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거 듣다 보니까 이 뭐 선 총리 후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소리지. 없는 예. 얘기냐, 이 그동안의 상황에 안 맞는 얘기냐. 예, 저도 차분하게 시작했다가 얘기하다 네. 보니까 또 열받아서 방방 아니 뛰게 사실 오늘 지금 제가 더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왜 박지원 대표는 문재인 스토커가 되었냐라고 예, 시작했잖아요. 쌓인 게 많죠 이분이. 그러면은 일단 먼저 들어야 되는 게 그 역사를 들어야 되는데 예.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근데 사실 이게 듣다 보니까 이거는 한 번에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아, 예. 그렇긴 하죠. 예.
저도 다음번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진짜 간단하게 할 얘기는 아니죠 이게. 다음번에 역사. 예. 그러니까 도대체 박지원 대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 그 멀쩡한 분이. 예. 그거를 좀 자세하게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정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박지원 대표님이 왜 문재인 대표님의 스토커가 되었나 그 연원과 역사부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재미있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 문담문담 언제나 시원하게 우리 문재인 대표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는 고일섭 기자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것만 좀 모아봤어요. 네네. 탄핵이 인용되면 문재인 공포증이 올 것이다. 이건 2월 18일 날. 2월 18일 날. 예. 탄핵이 인용되면 문재인 공포증이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문재인 공포증이라는 게 뭐죠? 설명을 들어봐도 잘 모르실 겁니다. 워낙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네. 탄핵이 인용되면 분노와 불안이 혼란과 불안으로 옮겨와서 결국 문재인 공포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분이 부연해서 한 얘기가.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 얘기는 국민들이 네. 문재인 대표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요? 에이 설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긴 있죠. 애를 쓰는 뭐 그거야 뭐. 네.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아마 다 그렇다고 생각을 이제 일단 해놓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말 맞춰가는 겁니다.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막 혼란이 오겠죠. 막 분풀이도 하고 또 막 우리는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주 차분한 상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불안한 상태가 되면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불안이 막 폭발을 해서 막 그 불안이 공포로 발전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한 비교 우위론으로 국민의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그러니까 말이 되려면 이런 거죠. 비가 오면 땅이 진흙탕이 될 거 아닙니까? 진흙탕을 걸으면 발이 젖고 발이 젖으면 발이 실어지고 그럼 발을 씻어야 되고 이건 다 논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건 하나하나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재인 대표를 불안해하며 탄핵이 인용되는데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게 왜 또 공포로 이어져 가는지.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분 하시는 말씀 중에 한 30% 정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소를 자아내는 그런 얘기죠. 대통령이 돼서도 문제가 되면은 문자 폭탄으로 린치할 건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제 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악담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이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표를 때리게 하는 이유는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무슨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재인 이퀄 문자 폭탄 지지자들이 한다고 하는 문자 폭탄 테러단의 대장.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표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문재인님들에 대한 모욕. 그래서 이제 그 범죄 단체의 수괴쯤으로 이제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요거는 이해했어요. 대부분의 목표는 그런 프레이밍입니다. 그다음에 문모닝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문나이트로 하루 일과를 마치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게 문재인 대표님에 대한 네거티브를 깬다라는 그런 취지의 코너라서 다른 분 네거티브는 안 하려고 하는데 워낙 이분이 왜곡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분은 존경할 것도 많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코너 제목은 박지원 그는 왜 문재인의 스토커가 됐나. 박지원 그는 왜 문재인의 스토커가 됐나. 근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지원 대표는 대단히 존경하고요. 특히 이제 그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기억하기도 싫은 그 시절에 그 투덜이 의원들 몽땅 다 끌고 나가셔서 지금의 지지율 50%의 민주당 집권 정당 민주당을 만드는 초석을 다지신 분이라 평생 까방권을 드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 같은 거 쓸 때도 이분은 제가 그렇게 뭐 비판 같은 거 안 합니다. 저는 존경하신다 그래서 가끔 놀리긴 하지만. 그래서 진지하게 시작하셨군요.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건 순전히 제 지난 시간들이 너무 방방 떠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을 잘 모셔서 국민의 정부를 잘 이끄셨고 그런
역량이나 역할은 충분히 하신 분이죠.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님께서 존경한다는 말씀하셔서 존경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그러니까 업적이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예. 근데 이제 다 그거는 투덜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고맙다. 그건 정말 고마운 거고요. 지금 진짜 고맙죠. 예. 근데 일단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아, 네. 이 방송은 제 개인 방송이 아니니까 네. 우리 문지기님들 속 시원하게 네.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정말 탈탈 털어주시는데 조금 전에 저도 개인 방송은 아니지만 예. 조금 전에 고 기자님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입니다. 예. 네. 예, 그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보통 아침 7시쯤에 네. 첫 트윗을 올립니다. 트위터. 예, 네. 트위터, 페이스북에서도 올리고 아, 예. 주로 트윗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7시요. 7시면 이제 딱 아마 출근하려고 차를 딱 타시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이 조직을 시작하는 거예요. 문모닝을 시작하는 거죠. 아, 예. 하루를 문재인 대표님으로 시작해요. 예, 바로 거의 눈 뜨자마자는 아니고 집 네. 나오자마자 차 딱 올라타고 아, 예. 한숨 딱 돌리키고 스마트폰을 딱 열고 네. 바로 이제 문재인 아. 어쩌고저쩌고 시작하시는 이게 거죠. 출근 업무 개시 중에 예. 네. 그리고 당사에 도착하시면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 그걸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선거제도가 그래서 그렇지. 그렇죠. 직선제였으면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이건 칭찬. 이겼습니다. 예. 결과적 칭찬. 이거 본의 아닌 과실에 의한 칭찬. 예, 예. 아, 본의 아닌 그런 칭찬이 되겠습니다. 기가 차서. 결국은 이제 될 거란 얘기죠. 우리 그렇죠. 우리 대표가. 직선제니까 이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다 득표를 얻을 것이다. 굳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지원 대표의 어록을 살펴보면 네. 뭐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고요. 네. 하루 일과를 통틀어서 몇 번이고 이렇게 문재인 대표를 언급하면서 스토킹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이밍의 목적인 것이죠.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정도가 네, 아니라 네. 어떤 이미지를 딱 고정화시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친문 패권주의라든가 대통령 다 된 줄 안다. 이런 얘기를 꼭 낍니다. 네. 빠지지 않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교만하다든가 네. 오만하다든가 네. 박근혜를 연상하게 한다든가 네. 혹은 또 조금 아까 살펴본 변명을 잘한다든가 네. 이런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단점을 과장되게 강조하거나 또 있지 않은 이미지를 가공해서 더 씌우는 것을 상징 조작이라고 하죠. 네네 조작이죠. 또 원래 상징 조작이라는 건 이제 그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격화하고 네네, 그런 거 상징 무상화하고. 조작이라고 하는 것도 예. 상징 조작이라고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상징 조작이라고 하죠. 네네. 맨날 그렇게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네. 물론 문재인 대표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중에 악권인 발언이 듣기 싫은데요. 그럼 뭐 말까요? 아니요. 아니, 그래도 뭐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예, 이건 네. 저도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뭐 다 말도 안 되고 헛된 얘기고 이제 그런 걸 다 알고 들어도 네.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이긴 그런데도 압권 있다. 합니다. 예, 네. 바로 문재인 대표는 프롬프터 쓰더라도 토론에 응해야 된다라는 뭔 얘기요? 말입니다. 그 덧붙이기를 예. 언제까지 최순실이 써준 원고 읽는 대통령이 필요한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당 내에서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토론이 그쵸 우리 진행되고 있는 녹음하고 시간에 있는 하고 있는데 네. 예, 이 시간에. 자꾸 토론 빨리 해야 된다고 막 조르고 네. 그걸 마치 문 대표가 그걸 기피하는 것처럼 네. 그것도 일종의 프레이밍인데요. 네. 그런 움직임이 있죠. 거기 이제 편승하는 거예요. 그게 저번에 황교익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황교익 그때도. 선생님 사건이 나니까 그때도 그랬고요. 예, 그것도 이제 토론이 아니었고 네. 예, 그냥 대담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황교익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취지로 그 대담 출연을 거부하신 거를 가지고 토론을 기피한다. 네. 예, 그렇게. 검증에 임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는 거의 민주당 무슨 위원회 특위 회의 같아요. 문재인 언급 특위. 예, 온통 문재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원래는 저기 최고위원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거 하죠. 아, 네네. 거기서도 문재인, 네. 또 TV 인터뷰하면 거기서도 문재인, 왔다 갔다 기자들 인터뷰하면 거기서도 문재인, 온통 하루 종일 문재인 갖고 사시는 분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 저희가 문재인 대표님한테 편파성을 지향하는 방송이긴 한데 네. 저희보다 더 애정이 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심지어 그거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예, 심지어 네. 이분은 그 작년 2016년 12월 31일 마지막 트윗도 문재인 대표에게 보내는 문화인수를 올리기도 했어요. 송년 트윗. 예, 송년 트윗도 송년사를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야, 이 깊은 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예, 예. 네, 금년 보내면서 확실히 밝힙니다. 문재인 전 대표 대선에서 국민의당 힘 합치길 기대라는 자막 뉴스에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 금년 말씀을 내년에는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변 보냅니다. 라는 게 이분의 2016년 12월 31일 송년사였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이 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지기 여러분들 박지원 대표한테 세미나일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반성합니다. 우리 아무리 문재인 대표를 좋아해도 이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보통 한 해 네. 마감 인사를 하면 가족이나 연인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네. 그 소중한 송년사를 문재인 대표에게 그러는 거죠. 보통 이때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기억나는 뭐 이렇게 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거나, 예. 뭐 이렇게 신세진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날 이제 저녁에 그런 연하장 형태의 그 예. 올렸다가 네, 네. 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네, 마지막 문안 인사를 올린 거죠. 아, 네. 이분을 보면 그 안도현 시인의 시가 생각나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박지원 대표 함부로 까지 마라. 너는 그렇게 출근길에서 회의 시작할 때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슨 행사에서 잠들기 전에 심지어 송년 인사까지도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애타게 불러봤느냐. 죄송합니다. 이러지 못했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분 반 정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반도 못 따라갈 만한 분인지 도대체 어떤 활약을 하셨길래 그랬는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표에서 한 얘기들을 네. 모아보면 뭐 거의 매일 일일 최소한 3건 이상이니까요. 아니, 일일 30끼도 아니고. 예, 일일 3건 이상 같은 무슨 말씀이지? 그럼 이럴 때 쓰는 말이네. 밥 먹듯이 한다. 예, 진짜로 밥 먹듯이 합니다. 네. 수백 개도 나올 텐데. 문재인 영입 인사 전인범 사태는 박근혜식 인사다.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이제 이 사태, 박근혜 사태 이후로 정치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이 박근혜 같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아,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나요? 일반 예. 끔찍해라. 그래서 이제 예. 그 문재인 대표를 잡고 박근혜 같은 존재로 예. 프레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친박, 친문 이걸 동일시하는 프레임이고요. 아, 네. 그다음에 계속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말도 잘 못하고 네. 토론도 잘 못하니까 남이 써준 원고를 읽는다. 즉 최순실이 쓴 원고를 박근혜가 읽는 식으로 남이 쓴 원고를 읽는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야, 이거 완전 허위사실 유포인데요? 그렇죠. 예. 예. 아니, 뭘 남이 써준 걸 그래서 어떻게든 하는데 박근혜와 엮으려고 그러니까 하는. 지금 이 악담의 취지는 방금 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재인 대표님을 박근혜 씨와 동일한 사람으로 계속 엮으려는. 이미지화하려는 예. 네, 그런 것이다. 예. 아, 네. 그런 것이고 다음에 안희정 선의 발언 자꾸 변명하면 문재인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돌려가기죠. 안희정 지사님이 문재인 대표님처럼 훌륭해진다는 말이에요? 정말 훌륭한 해석이네요. 근데 이게 말이 안 연결이 안 되는데. 좀 고마운 말씀이네. 예. 문재인 대표가 계속 공격을 하면 예. 대부분 무시하지만 가끔 어떤 그 해명 내지 네, 네. 반응을 하시죠. 네. 그러면 그 말도 안 된다고 또 변명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이퀄 변명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것도 프레임. 그것도 프레임이죠. 예. 프레임이면서 안희정을 까는 듯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까는 돌려까기 기법을 시전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뭔가 생각하고 이게 나름 상당한 이 묘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거. 잘 보셨는데 이분의 특징이 예. 자기가 말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언어의 마술사쯤으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되게 즐겨요. 아,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문재인은 문러리다. 네? 문러리. 문러리? 힐러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앞서지 결국은 진다. 아니 힐러리처럼 이렇게 지적이고 교양 있고 품위 있고 이 얘기. 또 될 수가 있겠지만. 예. 이게 하긴 이제 근데 좋은 얘기를 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고 힐러리가 샌더스한테도 막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네. 트럼프한테도 결국은 진 것이 네. 기득권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말씀 죄송합니다만 예. 문러리, 힐러리랑 같으면 힐러리는 근데